여러분도 수업을 빡빡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16번의 문제를 봅시다. 27페이지. 함수 y는 2x제곱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고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했대요. 그 다음에 함수 y는 로그 8x라는 그래프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했대요. 그랬더니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죠.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봅시다. 일단 요거는 좀 쉽게 풀 수 있죠. x-2라고 풀어도 되고, 요거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둘을 더 곱셈이니까 나누어도 되죠. 로그 28 더하기 로그 2x. 그래서 로그 2x 더하기 로그 28인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3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얘는 확실하게 이동을 한 걸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식을 완벽하게 쓸 수 있어요. 로그 2의 x-2 더하기 3.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함수에서는 y, x 대신에 부호를 반대로 해서 넣죠. 그거는 따로 이제 평행 이동을 배우면서 하긴 하는데 지금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공식처럼 좀 써봅시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x축으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2의 x-m 더하기 2인데 얘랑 y축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 얘랑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대기는 역함수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이제 역함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러면 얘가 확실한 함수니까 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되고 사실은 이제 그 변화만 잘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서 넘기면 이게 y-2는 요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요 y에 관한 게 x로 바뀌어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x-m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y에 관한 거. y 빼기 3이죠. 그쵸? 그러니까 m은 3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지금은 한번 풀어봅시다.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y에 대해서 정리해 주려면 먼저 x-3은 로그 2 y-2가 되고 요거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로그는 지수로 바꿀 수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2의 이거 제곱은 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2의 x-3제곱은 y-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를 2를 저쪽으로 옮기면 따라서 y는 2의 x-3제곱 더하기 2가 돼요. 이 식이랑 같대. 따라서 m은 3 이렇게 풀 수 있죠. 지금은 이렇게 풀고 요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제 요게 x 그러니까 얘를 좀 다시 쓰면 x-3은 로그 2의 y-2인데 아이고 요거네 요거 미안. 여기 자꾸 잘못했어. y-x 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 y-3 x-2 얘를 보면 y-2 x-m 그 다음에 여기 밑이 요거 밑이랑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 y 부분이 x로 가는 거고 x 부분이 y로 간다고 그냥 잘 정리를 해두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기는 해요. 됐어요? 다른 질문은 없어? 조금 더 빨리 푸세요.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그리고 문제를 조금 기본 문제 쪽에 좀 많이 있어서 좀 차근차근 하세요. 삼각함수는 어땠어요? 괜찮았어? 삼각함수 괜찮아? 어렵지 않아? 자,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이상함수는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굳이 처음부터 따지자면 일단 첫 번째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알았죠? 정의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정의를 하기 전에 나오는 건데 호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호도법은 안 되면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아셨죠? 근데 오늘은 호도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긴 할 거예요. 호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왜 호도법이라는 걸 하는지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뭐를 잘 알아야 되냐면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만큼,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을 만큼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그래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각변환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이에요. 활용. 활용은 여기서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 활용이 중요해요. 여기 활용이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기억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거까지 요거 한 네 가지 정도는 정말 정확하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전에 해야 될 게 조금 있죠. 이게 바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삼각비예요. 알았어요? 삼각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오늘 수업에서는 삼각비부터 간단하게 나갑시다. 삼각비를 설명하자면 삼각함수랑 삼각비는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기본도 좀 다르고 근데 너무 공통적인 게 많아서 뭐 거의 비슷한 거 같은 거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분은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조금 알기는 해야 돼요. 삼각기는 처음에 바탕이 누구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나와요. 삼각비는 뭐에서 나온다고? 직각삼각형에서 나와요. 알았죠?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삼각비를 하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줘야 돼. 그치? 삼각형은 각이 3개가 있고 변이 3개가 있는데 각 하나가 90도라고 알려진 거야.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가 쓰이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여러분은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삼각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함수라고 부를 텐데 안 그러지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쓰일지는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는 정말 달달달달 기억해 놓고 계셔야 돼요. 직각삼각형에서 나온다. 그럼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고 여기를 C라 그러면 여러분 닮은 삼각형 배웠죠? 그렇죠? 각이 이렇게 자르면 무조건 다 닮습니다. 그쵸? 그럼 얘의 빗변이랑 얘의 빗변은 같아야 달라요. 요대가 선생님이 요만한 삼각형을 하나 그려놨다고 생각해보자. 요 삼각형 중에 요만한 삼각형을 하나 보자. 그럼 얘는 여기도 직각이고 요 각이 공통이라서 닮음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삼각형의 요 길이랑 이 큰 삼각형의 이거 여기 길이는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른데 하나 같은 게 있대요. 물론 각이 같죠.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이 각에 대해서 물론 이 각에 대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각에 대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데 90도는 너무 정해진 각이라 쓸 수 없고 이 각 아니면 이 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 각에 대해서 C와 A의 B가 같은 거야 항상. 이게 10이고 여기가 만약에 5면 비율이 10대 5죠? 그러면 어떤 삼각형을 잡아도 10대 5라는 거예요. 즉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이걸 삼각비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2대 1의 비율을 계속 가지려면 이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일정이. 그래서 이 각에 대해 한 각은 직각이고 각 세타에 대해 가루가 조금 세타에 대해 세 변의 길이 비를 우린 삼각비라 그래.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선생님이 갑자기 삼각비가 뭐야?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에 대해서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삼각비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각을 이렇게 놨을 때, 각을 이쪽으로 봤을 때, 각을 이렇게 봤을 때 빗변에 대한 높이비, C에 대한 B의 비. 그러니까 나눗셈은 사실은 비율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걸로 볼 수 있어요. C에 대한 B의 비를 이 비율이 일정한데 이건 우리는 사인 B라고 하자.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한 거예요. 코사인 B는 뭐라 그래? 이거에 대해서 이 B는 얼마야? 밑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에 대한 A의 B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걸 코사인 비율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탄젠트 B는 A에 대한 B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DEF라 그러고 이 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 항상 어떤 각에 대해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각에 대해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든 마치 이 각에 대해서는 이게 높이죠? 그러니까 높이라는 건 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을 높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냐면 빗변은 하나로 정해져 있거든. 아, 그럼 D분의 F의 그 크기를 우리는 사인 B라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항상 닮은 B에 대해서 이 비율은 일정하거든. C 대 B, 그러니까 C분의 2는 코사인 B라고 부를 거야. 2분의 F를 탄젠트 B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 각을 만약에 알파라 그러면 사인 알파는 빗변에 대한 F, 높이 그러니까 D분의 F라고 쓰면 되겠군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이렇게도 이해해야 돼요. F는 요거 이제 곱하면 되지? 그럼 D 사인 알파지. 맞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돼.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사인 B를 알 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지. 이게 뭐야? 사인이지. 사인이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갈 때 D를 거쳐갔네. 그러니까 D 사인 알파. 그럼 그냥 F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연습도 조금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세 변의 길이 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적인 걸 찾아낸 게 바로 삼각비 표예요. 그럴 때 각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각이 뭐 어떻게 나오냐면 각이 0도 빼고 30도일 때, 그 다음 또 몇 도일 때? 45도일 때, 또 몇 도일 때? 60도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삼각형을 그릴 수 있죠. 이건 왜냐면 이 삼각형 얘랑은 무슨 삼각형이냐면 요런 삼각형인데 요 삼각형을 이제부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30도, 60도에 관한 삼각형을 항상 이제부터 정삼각형을 자른 거야.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돼? 정삼각형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야. 정삼각형을 절반으로 잘라내면 그럼 이 각이 나와. 이게 60도고 이게 30도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각에 대해서 알 수 있어. 45도는 어디서 튀어나와? 사각형을 절반 대각선으로 자르면 45도가 나와요. 그래서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정삼각형은 딱 예쁘게 그려놓고 절반을 딱 자르면 이 길이랑 같았으니까 이걸 1로 놓으면 얘가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2배니까 여기도 1일 테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 루트 3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외우고 있는 거야. 1대 2대 루트 3하고 1대 1대 루트 2. 사실 잘못 외우고 있는 거지. 왜냐면 이 변은 1대 1대 루트 2는 짧은 긴 변인데 얘는 짧은 변, 긴 변, 높은 변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3을 외우고 있어도 간혹가다 여러분은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경우. 1대 2대 루트 3이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알았죠? 1대 2대 여기는 얼마야? 루트 제곱해서 더하면 5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루트 5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삼각형만 특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버린 것 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짧은 변 두 개에 대해서 긴 변을 읽는 게 맞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이 나오면 1대1 루트 3이었지. 여기 루트 3 쓰면 큰일 나요. 틀려요. 짧거든. 루트 3이 2보다 짧거든. 이게 제일 긴 변이잖아. 그지? 정삼각형은 얼마야? 1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이 이게 정삼각형인 거야. 이게 정삼각형 잘라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비를 참 외웠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그럼 사인은 얼마야? 사인은 30도는 2분의 1이야. 그죠? 요걸 이제 외우기 쉽게 하려면 여기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럼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이 될 거고, 그지?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루트 3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다 루트 3을 곱해봐. 1 되죠? 그러니까 여기 1 될 거고 1에다 또 루트 3 곱해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뭐 특징은 아니에요. 그냥 외우자고, 잘 예쁘게 외우자고 하는 거니까 이걸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외의 각은,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걸 뭐라 그러냐면 특수각이라 그래. 특수각은 이제 0도하고 90도도 포함시킬 거예요. 알았죠? 왜냐면 이 각에 대해서는 삼각비 값을 알 수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금방 그려내서. 알겠어요? 이 외의 각은 상당히 구하기 어려워요. 물론 15도 하고 이런 거 75도 같은 경우에는 잘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그리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면 굉장히 손쉽게 구해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하여튼간 이 각 외에는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알았어요? 그러면 삼각비 값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각을 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삼각비 값을 알고 있어도 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배운 3대 4대 여기가 5일 때야. 잘 알지? 이변이 3이야, 이변이 4야. 그럼 대각선 얼마야? 5요. 이렇게 금방 알잖아, 그지? 그렇지만 1대 각은 얼마야? 몰라. 이 각은 특수각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각은 그냥 세타라고 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야?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얼마야? 4분의 3, 3분의 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우리가 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구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1, 2를 그렸어. 그럼 여기는 얼마야? 1, 2니까 제곱제곱해서 더하면 여기가 루트 5죠? 그러면 얘는 사인도 알 수 있어요. 사인은 얼마야? 루트 5분의 2.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 탄젠트는 2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럼 각은 구할 수 있을까? 각은 못 구해요. 알겠어요? 특수각이 아니야. 이 무리수각이라서 굉장히 각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알았죠? 그래서 특수각에 대해서만 우리가 삼각비 값이랑 각값을 다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삼각비 값을 안다고 각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을 안다고 삼각비 값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사인 23도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알겠어요? 검색해서 찾아봐야 돼요. 삼각함수 표값을 뒤져봐야 돼 나올 수 있어.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인은 봐. 사인은 사인은 C분의 B라서 C분의 B죠. 그러면 이 각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이죠. 이 각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높이라고 했죠. 그쵸? 높이는 언제 쓰냐면 이걸 밑변이라고 하고 높이라고 하면, 높이는 넓이 구할 때 많이 쓰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하잖아. 그래서 넓이 하면 일반적으로 사인이 붙어. 어떤 거에 넓이를 구하다 보면 사인이 자꾸 붙어 나와요. 알았죠? 그럼 넓이는 사인하고 좀 관계가 있구나. 높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걸 여러분이 달달달달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중학교 이 과정. 적어도 이 표를 다시 하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이 표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상학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일반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반각이냐? 이거 좀 이따 하자. 삼각비는 어디서 시작했다고? 직각삼각형. 알았죠? 이 직각삼각형. 이걸 지금 이제 어디로 가져올 거냐면
그냥 좌표 평면으로 가져오려고 해. 알았어요?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좌표 평면이라는 공간에 삼각함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무슨 어쨌든 간에 삼각형 같은 게 나오긴 나와야겠네, 그지? 각도도 나와야겠네, 그지? 그러니까 각에 대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보니까 좌표 평면은 너무 넓어. 너무 넓어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각을 조금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약속이 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 상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냥. 알았죠? 그랬을 때 이제 각에 대해서 일반각을 한번 알아봅시다. 일반각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데 그 외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일반각에 대한 기본 개념 같은 것만 조금 알아두면 돼요. 어떤 거가 있냐면 일반각은 기준을 각을 잡을 때 이제부터 각을 어떻게 잡을 거야? 각을 30도라 그러면 어디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30도일 수 있잖아. 선생님 대충 그렸어. 대충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30도로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 그치? 어딜 잡아도 상관없지. 이렇게 30도라고 잡아도 상관없고. 근데 이렇게 잡으니까 너무 우후죽순 뭐 통용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각을 잡을 때는 항상 원점을 기준으로 이 직선을 기준으로 두자 그랬어요. 이 점.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계 보면 바늘이 몇 개 있어? 바늘 3개 있네. 2개만 있는 시계를 해봅시다. 바늘 시침하고 분침 2개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2개 갖고 지금 각을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는 여기 딱 붙어서 그냥 고정돼 있어. 그럼 나머지 한 바늘 갖고 이렇게 돌려서 각을 잡아야겠죠. 그럴 때 방향은 몇 개가 있냐면 이쪽 방향이 있고 이쪽 방향이 있어요. 시계 방향이 있고 반시계 방향이 있는데 무조건 각은 반시계 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각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점에 각을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선생님 여기가 훨씬 빠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그래서 이 선이 여기에 착 오면 그때 여기서부터 이 각을 각이라고 하자. 해봤죠? 그래서 여기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각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마이너스로 하자. 플러스는 이쪽 방향인 거고 이쪽이 플러스인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100도를 재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재서 90도 100도 그럼 100도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여기 10도면 10도만 더 가면 이게 100도가 되는 거야. 그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무조건 재야 되니까 90도 재고 10도 더 가면 100도죠. 그죠? 그럼 야 여기서 20도 빼봐. 그럼 20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10도만큼 오면 이게 그러면 80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30도 더 가. 그럼 여기서 30도를 더 가면 되는 거고. 알았어요? 각은 항상 여기서 이쪽이 플러스예요. 그랬을 때 왜 일반각이라고 부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만약에 각을 재는 게 선이 있다고 해보자. 여기가 30도야. 여기 선이 착 왔어. 너희 중에 한 명이 화장실에 갔다 왔단 말이야. 화장실 갔다 온 동안 선생님이 각을 30도를 탁 쟀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재는 개가 있어서 표 딱 이렇게 했어. 화장실 갔다 왔어. 선생님이 이거 몇 도야? 라고 물어봤더니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은 어떻게 하는지 몰랐으니까 30도요 라고 했어. 그때 선생님이 틀렸대. 왜 그래? 선생님이 한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했어. 그럴 수도 있지. 2바퀴를 돌려서 여기 왔을 수도 있지. 3바퀴를 돌려놓고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지. 그러면 만약에 한 바퀴를 돌렸으면 360도에다 30도 더 간 거니까 이 각은 30도가 아니라 390도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번 했으면 360도 2번 하면 720도니까 750도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몇 바퀴를 돌렸는지 모르니까 그럼 이 각은 뭐라고 표현할까? 그게 일반각이에요. 알겠어요? 몇 바퀴 돌렸는지 몰라? 그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어쨌든 한 바퀴 돌리면 얼마야? 360도지. 그러면 이렇게 돌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돌렸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정수를 곱해. 이게 만약에 3이면 3바퀴 돌렸다는 거고 마이너스 2면 뒤로 2바퀴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30도라고 쓰면 언제나 정확한 각이에요.
n은 모르죠. 선생님이 저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 몇 바퀴 돌렸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n은 선생님이 정해주세요 라고 얘기해. 알겠지? 이게 일반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30도라고 쓰면 안 되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라고 써야 이 각을 표시할 수 있는 값입니다. 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우린 결과만 보고 있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각도 세타가 정해지면 어떤 각도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세타야 라고 정해지면 세타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세타면 세타라고 쓰면 안 되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라고 쓰면 그게 바로 이 각의 표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각은 이렇게 표시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는 각을 3분의 1로 나누면 몇 사분면의 존재해?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90도였으면 3으로 나누면 130도가 되죠? 얘는 3으로 나누면 10도가 되죠? 그러니까 10도일 수도 있고 130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3으로 나누면 3, 2, 6이니까 250도. 어떤 각일지 몰라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10도였을 수도 있고 130도였을 수도 있고 250도였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바로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제 접하는 일반각의 문제였던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뭐 나오진 않으니까 일반각은 이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우는 게 바로 호도법이에요. 호도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면 호도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면 여러분이 각 잴 때 그 각을 그럴 때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각도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호도에 대응하는 게 각도야. 그러면 각도는 도를 쓱 빼고 나면 도는 이제 단위를 얘기해요. 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호도는 뭘 기준으로 삼았어? 호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호를 기준으로 삼은 걸 호도라 그래요. 한 바퀴를 돌렸을 때를 360도라고 놨지. 그걸 쪼개면 뭐가 나와? 각도가 나오지. 그러면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원이 하나 나오죠. 그죠? 이 원의 이 테두리를 우리는 호라 그러잖아. 그치? 이 호를 쪼개면 호도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호도라는 건 원의 호를 쪼개서 만든 각도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 들어 조금 들을 너무 쉬워서 미안해. 선생님 너무 기초 갑자기 미안해지네. 너무 기초를 설명해서 좀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지면 산학함수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럼 뭐 호도라는 건 왜 만들었을까? 이런 문제야. 자, y는 이제 나중에 배웠으니까 한번 배우고 왔으니까 이제 넘어가기 조금 마치 아는 것처럼 해봅시다. sin x라고 해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 여기 30도가 들어가면 여기다 함수가 만들었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 만약에 x가 30도가 들어가면 sin 30도는 2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함수가 하나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를 완성을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y는 2x랑 함수를 이거랑 같이 그려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그려봅시다. y는 2x 1이면 2네 2분의 1x 맞아. 2면 1이네, 그지? 그래서 y는 2x를 착 2분의 1x를 착 그렸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sin x를 딱 그리려고 했더니 30도가 되면 얘는 1이면 2분의 1이죠. 맞지? 그러면 2분의 1이 나오는 sin 함수는 몇 도를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30도를 집어넣어야 되지. 30도는 여기 나오는 1, 2, 4에서 30이랑 같은 걸까?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사인은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30도는 어디에 있어? 1, 2, 3, 4 이렇게 표시한 좌표 평면에서 30도는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30은 대충 어디에 있을까? 모르겠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사인이라고 그러니까 함수를 할 때 여기 x라고 놓지. x라고 할 때 이 x는 거리상이 마치 자 같은 거잖아. 자가 1, 2, 3, 4, 5 이렇게 하면 1, 2, 3, 4, 5 하면 만약에 여기에 맞는 자를 딱 갖다 놓으면 4를 재 그럼 4 딱 들 수 있지. 맞지? 자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에서 각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그러니까 4를 재봐. 여기서 4는 어디가 4야?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온 단위가 달라. 얘는 길이 단위고 얘는 이렇게 이쪽 이 각의 크기의 단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재는 거와 얘를 재는 게 방법이 달라. 그래서 여기 x랑 여기 x랑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함께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얘가 사는 세상이랑 얘가 사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는 세상은 일반적으로 우린 얘를 많이 택했잖아. 그지? 여기 있는 애를 이제 여기로 가져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호도예요. 호도. 호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을 하나 딱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을 하나 딱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럼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각이 있을 때 각을 이렇게 쪼개는 건 각도잖아. 근데 각 말고 각에 의해서 항상 각에 비례하는 값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는 각의 크기와 비례해.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2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도 세타. 그럼 2세타지. 그럼 여기 각이 세타가 2세타가 됐어. 2배가 늘면 뭐가 더 2배가 늘어? 요 호의 길이도 2배가 늘지. 근데 여긴 길이잖아. 길이. 아, 얘를 갖다 쓰자. 그럼 요 각에 대응하는 길이를 우리가 단위로 만듭시다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에 대해서 길이를 어떻게 단위로 만들까? 라고 생각한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요 단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좋아. 반지름이 r이면 원의 둘레는 얼마야? 2파이 r이죠. 2파이 r이죠? 그래서 2파이 r. 2파이 r.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파이 r. 얘가 한 바퀴 돌았으면 각도는 몇 도겠어? 360도지. 네. 360도랑 얘랑 같은 걸로 하자. 이렇게. 근데 호의 길이, 이 각의 크기에 대해서 길이가 r에 대해서 비례하면 안 되니까 r은 항상 2파이를 기준으로 잡아. 그래서 한 바퀴 돈 걸 2파이로 하면 그때가 360도로 봅시다. 이게 이제 호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호도의 가장 대표적인 각이 뭐냐면 호도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 요 반지름이 r이고 여기가 호의 길이가 r이 나오면 그러면 얘를 1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알았어요? 요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가 길이가 r이 나올 때를 1이라고 약속하자. 즉 이걸 1 단위로 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정의인데 이렇게 정의하면 사실 처음엔 좀 헷갈려. 그래서 선생님이 정의를 옳지 않은 정의지만 조금 바꿀게요. 선생님이 정의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정의를 해. 그러면 이해하기는 좀 쉬워요.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 알았어요? 그 정의는 나중에 알긴 알아야 돼.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을 때 이 호의 길이가 그냥 이 각의 크기랑 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봐. 반지름이 1일 때 둘레가 얼마라고? 2파이 r이니까 2파이가 되죠? 그게 360도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좀 쉬워요. 만약에 여기가 60도라고 해봐. 그치? 60도라 그러면 전체 둘레는 2파이지. 그럼 60도는 360도에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지. 그러니까 6으로 나눠봐. 그럼 요 길이는 얼마냐면 6분의 1 곱하기 2파이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 3분의 파이가 나오지. 그래서 3분의 1파이. 요 길이가 3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이 크기를 이제 60도라고 안 쓰고 이 길이를 그냥 갖다 쓰자.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그냥 크기로 갖다 쓰는 거예요. 각의 크기로. 언제? 반지름이 1일 때. 알았죠? 그럼 이제부터 30도 대신에 그러니까 60도 대신에 누굴 갖다 쓸 수 있어? 30도로, 그러니까 3분의 파이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각이 60도일 때 여기가 3분의 파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3분의 파이를 그냥 이제부터 이 각의 크기처럼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호도라 약속한 거예요. 호의 길이로 그냥 각을 대체하는 거. 그럼 길이니까. 그리고 얘가 단순히 그냥 길이만이 아니라 얘가 각을 나타냈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다 그냥 라디안이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3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럼 3분의 파이가 끝나는 게 아니라 3분의 파이라는 길이를 뭐로 갖다 쓴 거야? 각의 크기로 갖다 쓴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3분의 파이는 얼마일까? 3분의 파이는 파이가 파이 진짜 파이 무리수 파이 대충 얼마야? 3.14잖아. 3.14 3.14잖아. 그지? 네. 대충 3.14잖아. 그지? 3.14는 3으로 나누면 얼마야? 약 1 정도 되죠? 네. 1보다 조금 큰 값이야. 그러니까 드디어 1보다 좀 큰 값? 아까 1, 2, 3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3분의 파이라고 찍으면 되겠네. 그럼 이게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네. 드디어 2라고 60도를 같이 찍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알았죠? 30도는 원래 6분의 파이인데 6분의 파이는 3.14를 6분의 파이니까 6으로 나눈 거라서 약 2분의 1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에다 그냥 찍으면 돼요. 드디어 30도도 1, 2, 3, 4라는 크기에다가 표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호도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호도는 이 기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뭘 알면 되냐면 반지름이 1입니다. 반지름이 1일 때 인원 호의 길이를 그냥 각으로 갖다 쓴 거예요. 각으로 대용해서 쓴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죠? 반지름이 1인 원의 호의 길이를 각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의 전체 둘레는 2파인데 2파이를 몇이라고? 몇 대신에? 한 바퀴를 돌리면 몇 도야? 360도지? 네. 360도지? 그러니까 이걸 360도 대신에 이제부터 2파이라고 쓸 거예요. 됐어요? 네. 180도는 2로 나눈 거지?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2로 나누면 얼마가 돼? 파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반지름이 1인 원에 요 길이가 파이야, 파이. 알았어요? 파이가 180도랑 대응하잖아. 90도는 4분의 1로 나눈 거지? 네. 4분의 1로 나누면 이거 4로 나누니까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요 표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걸 또 나눠봅시다.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누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즉 요걸 가지고 기준으로 많이 따지면 돼요. 180도를 파이라고 넣고 얘를 30도로 만들면 6으로 나누면 되죠? 일단 60도로 합시다. 60도로 하면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파이. 30도로 만들 때는 6으로 나누면 되니까 6분의 파이. 알았어요? 네. 그럼 자 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랑 요거예요. 3은 누구랑 같이 있어? 6이랑 같이 있죠. 여기도 3은 누구랑 같이 있어? 6이랑 같이 있지. 거꾸로 써주면 돼요. 60도는 3이랑 같이 써서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파이를 보면 3이랑 같이 다녀야 되니까 30도. 이건 암기 방법이야. 3분의 파이는 3이 있으니까 누구를 써? 60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 표를 꼭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사인 30도는
아까 썼던 예시로 사인 30도는 뭐라고 써도 돼요? 사인 3은 누구랑 같이 다닌다고? 6이랑 같이 다닌다 그랬지? 그러니까 6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고 그럴 때 얘는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세타를 호도로 썼어. 호도로 썼어. 반지름이 R이래. 알겠어요? 반지름이 R이래. 그러면 요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 지금 호도예요? 라디안이에요? 라는 뜻이야. 그럼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반지름이 1이면 이 세타랑 호의 길이랑 어떻다고? 같은 거지. 반지름이 1일 때 여기가 호도라고 세타면 여기도 길이가 세타인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1일 때인데 몇 배 늘어났어? 1일 때에서 R배 늘어났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도 몇 배 늘어나겠어? R배 늘어가니까 R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쵸? 조금 어려운가요? 괜찮죠? 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죠? 이게 넓이를 S라고 할 때 S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 R 제곱에서 여기가 세타인데 360도분의 세타 이렇게 구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파이 R 제곱에서 360도 대응하는 값이 누구라 그랬어? 호도에선 2파이죠? 2파이를 세타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쵸. 잠깐만. 2분의 파이 R 제곱. 2분의 파이 R 제곱. 그쵸. 그러면 여기가 R 세타니까 R 세타라서 파이 잠깐만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데 R 제곱을 2분의 파이 잠깐만 2분의 파이를 세타로 나눠주면 되죠. 넓이가 파이 R 제곱 2파이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미안해요. 선생님이 잘못 적었어. 2파이일 때 파이 R 제곱이죠? 그때 세타일 때 넓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얘가 2파이S는 파이 R 제곱 세타가 돼서 요거 파이 약분되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가 이제 R 세타가 여기가 L이라서 2분의 1 R 세타 뭐 RL 이렇게 푸는 건데 요건 이제 간단하게 식이니까 좀 식은 그냥 외워놓고 여기 암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없이 그냥 슬쩍슬쩍 넘겼어요. 자, 오케이. 호도까지 알겠어요? 네. 호도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호도를 쓰는지. 시간이 5분에 별로 안 남았네. 그럼 5분만 쉴까요? 네. 그럼 5분만 쉽시다.